네, 안녕하십니까? 부모 교육, 네,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인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0장 가정생활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위기, 보건 위기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러이러한 점이 조금 어려웠다. 가족들과 이런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화된 언컨택트한 삶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다라는 그런 삶이겠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서 일상화된 언컨택트한 삶은 메가 트렌드가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허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고요. 언컨택트 그리고 언택트,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한 세상을 안전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주된 변화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의식주, 그리고 생활 양식, 인간관계, 내 교육 방식, 소비 문화, 정치, 사회 문화는 물론 연애 방식, 결혼관, 자녀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며 팬데믹이 종식된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코로나 이제 블루는 이제 개인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가족과 가치관, 다음 세대의 정신 건강에도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서 청소년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사회에 대한 신뢰에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긍정적이다가 22.1%, 부정적인 것은 9.6%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살다가 가족들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남으로 통해서 이제 가족 관계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형태인 집콕 생활을 많이 하게 됐고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아동들이 이제 얼굴 표정 변화 읽기 등의 기회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해서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기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이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의 발달에 필수적인 양질의 교육과 문화적인 경험과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 학교 생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문화적 경험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 활동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 사회활동 제약, 양육 부담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졌을 뿐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표출될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이제 아동들이 얼굴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이것들은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어린 시절에 보통 이제 습득을 해야 될 제2 외국어와 같은 능력으로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이제 아동들의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런던 대학교의 교수님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동은 소통을 도와주는 네, 핵심 요소인 얼굴 표정을 인식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측두엽에 그쪽 발달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매체에서는 인터넷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국 내 비영리 기관인 인터넷 메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자녀의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육 지침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 온라인상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보호 설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및 개인정보 설정을 다시 확인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티셔츠 테스트 활용하기입니다. 자녀에게 온라인상의 정보가 공개가 되면 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티셔츠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티셔츠에 써서 입고 다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앱 알아보기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사용하는 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앱이 계속해서 변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앱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노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치 서비스를 끄라고 권유하기입니다. 많은 앱들이 위치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요청하면서 기기의 백그라운드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에는 태그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친구 파악하기입니다. 자녀의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해서 누가 그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짜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짜 뉴스를 분별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고요. 일곱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입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함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구분해내는 방법뿐 아니라 자녀에게 온라인상에서 이게 제품이 되는 광고인지 뭐 간접 광고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화면 시간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하루에 뭐 한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와 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우리나라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시간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지켜서 양육 지침으로 기억하시고 한번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부모 역할입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 건강의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상의 특징으로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건강 평가를 살펴보면 13에서 18세의 청소년은 대부분이 자신의 신체, 정신 건강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과체중과 비만 중에서 비만도의 비율이 계속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네, 학생들은 비만율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단맛 음료를 섭취율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와 단맛 음료의 그런 비율을 한번 네, 저희가 알아보니 주 3회 이상 그쵸?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단맛 음료 섭취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률은 37.3%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5.5%, 여학생은 39.2%로 여학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아동의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영양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중고등학생 중 4.4%는 최근 30일 내에 흡연하였으며 10.7%는 최근 30일 내에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동 청소년의 금주, 금연, 감접, 흡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식생활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한번 먼저 살펴보면 부모의 식습관은 자녀의 식습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이제 우리가 부모의 식습관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편식을 하면서 자녀에게 편식을 나무라면 그 설득력이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장기 자녀에게 아침 식사는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규칙적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주고 자녀가 가급적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인해서 자녀가 편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성인 위주의 조리한 음식을 자녀에게 먹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기호에 맞게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에 몇 번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저녁 먹는 시간도 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부모와 함께 주말 또는 가족이 모이기 쉬운 시간을 정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식사 시간을 자녀에게 지적하고 싶은 이제 내용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식사 예절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식사 준비를 자녀와 함께하는 기회를 가지며 자녀의 바른 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칭찬하겠습니다. 자녀가 외식할 때 지켜야 할 식사 예절에 관해서도 평소 지도해 둡니다. 네, 세 번째는 자녀의 비만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가체중 비만율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어릴 때 비만하게 되면 80에서 9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녀들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먹게 되었고 바깥놀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이용도 제한됨에 따라 아동의 활동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식사, 간식, 야식을 먹는 경우는 증가했고 그래서 살찌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가 확진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먹고 생활하다 보니 살이 확 찌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의 비만 퇴치와 아동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만 예방의 날을 제정하고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비만 예방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루 세 끼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 세 끼를 꼬박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은 체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나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삼가합니다. 사육된 고기는 성장 촉진제, 그리고 항생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성 지방은 비만은 물론 내분비 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줄일 수 있으며 체내 노폐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비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성장기에는 살이 좀 쪄도 결국은 살이 키로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통통한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키가 클 수 있지만 뚱뚱한 경우에는 옆으로만 살이 쪄서 오히려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지방이 많아지면 성인이 될 준비를 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은 대부분 45에서 47kg에 시작되는데 월경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약 17% 이상의 지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이 찐 아동의 경우에는 제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게 되고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성장하는 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만과 학습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하나 과잉 축적된 지방 조직으로 인해서 뇌의 혈액순환 효율이 떨어지면서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네 번째는 정서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비만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같은 집단 생활을 할 때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거나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비만 원인입니다. 자녀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햄버거나 피자,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자녀의 먹거리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과식으로 비만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 역할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자녀가 비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식생활 일기를 쓰도록 격려하고요. 네 번째, 먹는 장소는 반드시 식탁으로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지방이나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음식은 제한하되 그래도 먹고 싶은 경우에는 조금만 먹도록 지도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에게 간식을 먹을 때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나는 왜 먹는가? 화가 나서? 아니면은 공복감 때문에? 입이 심심해서? 무엇을 먹는가? 달콤한 과자, 탄산음료, 기름진 육류, 누구와 함께 어디서 먹나? 다른 사람과 함께 먹나? 혼자서 숨어서 먹나? 비만이 유전일 경우에는 부모 자신도 식단 조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는 과식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를 이제 안정감 있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녀의 비만 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제 자녀가 TV를 보고 이제 무심코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적인 요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것질은 식사를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군것질 습관을 없앱니다. 부모는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간식거리를 집에 많이 사다 놓지 않습니다. 간식으로는 튀긴 라면과 같은 고지방 식품은 피하고 대신 요구르트, 과일 등을 권장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똑같이 음식을 제공하고 작은 그릇에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서 먹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자녀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모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은 과도한 이제 학업 스케줄과 스트레스,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수면, 부족 등과 같은 긴장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는 가족 관계에 이제 그 내에서 잠재된 자원이나 지지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녀의 스트레스를 이제 유발하는 부모의 역할 지침입니다.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부모는 자신의 언어나 행동을 먼저 점검하도록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포츠, 산책, 음악 감상 등에 자신에 맞는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기는 하나, 부모가 자녀의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중압감은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감정을 존중해 주어서 안정되면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이제 잘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너가 만족을 하지 못했어? 그게 왜 그래서 스트레스로 다가왔지?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아이 입장에서 먼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공감을 해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위해서 부모의 지침이 이렇게 5가지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침으로서는 5가지를 본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사람과 친교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교, 쾌락 또는 얼굴을 붉히거나 억제해야 하는 충동 등을 연상하지만 또 이제 TV나 책, 인터넷을 통해서 개방적인 성 문화를 노출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는 이제 어, 그릇된 형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이제 그것들을 정당하게 그쵸 저희가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제 교육이 있다, 성교육이 있다. 그래서 성교육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정은 가장 먼저 자녀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이겠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존중할 수 있는 성교육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녀가 이제 부모가 지니고 있는 성에 대해서 태도와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실시한 성교육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모든 남녀가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능력을 지니고 있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려면 인간 중심적인 성 문화가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한 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갖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제 성피임, 임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야만 위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가 성적 주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7세 이전 유아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오감 교육, 즉 느낌으로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것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교육은 자녀가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겨 묻기 시작할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5세경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자녀의 눈높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자세한 것은 그 이후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남녀가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능력을 지니고 책임감과 이제 자신의 성에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인간 중심적인 성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야만 이제 원치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녀가 성적 주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